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호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9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누계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조 6천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G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도약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5G 테마를 지금 3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혹은 이제 지수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지난주서부터 일단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강조해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지금 2시 15분 지나고 있는데 KMW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5G 테마에서는 KMW가 단연 주도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또 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방송 주 내용은 지금 제가 섹터별로 전 섹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 초,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장 그 모멘텀이 강한 섹터가 바로 이제 5G 테마라고 보는 거죠.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5G 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5G 장비, 부품,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그 모멘텀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KMW를 많이 강조해 드렸고, 오이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도 그렇고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5G, 우리가 보통 이제 5종목 혹은 이제 7종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오이 솔루션이 4분기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가장 강력한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반영돼서 4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내년 이후를 겨냥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들어가는 세력이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크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뭐 인도를 포함해서 내년에 이제 해외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올림픽을 지금 5G 올림픽화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뭐 중국도 5G만큼은 시장에서 이제 선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도 6월 달인가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출범을 했지만 시장 자체는 규모가 뭐 상당히 작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내보다는 해외향 이제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1분기 정도에 강렬한 어떤 그 모멘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뭐 매일 살펴보고 있지만은 주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우선순위는 없어요. 일단 그 지금 5G 전반이 그동안의 가격 조정 과정 속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 이후에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 과정인데 어떤 종목이든 먼저 치고 나가는 것들, 먼저 치고 나가서 국면을 돌파해서 어떤 그 후속주들을 견인해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RF텍이죠. RF텍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데 일단 그 캐파 자체가 워낙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KMW라든가 혹은 이제 오이 솔루션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RFHIC 이런 것들이 먼저 강하게 좀 치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5G 국면 전체를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국면 돌파주가 탄생해야 된다. 또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KMW가 어제 만든 자료입니다. 사실 뭐 이런 자료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가 또 이런 작업에 능란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셨을 거예요. 지금은 KMW인데 KMW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바닥이 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3번이 터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게 다 매물화가 되는 거죠. 매물화가 되는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2차 한번 매물 폭탄을 맞고 3번 정도 거래가 터져야지만 상당 부분의 이제 썩은 매물들, 그 매물들이 소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거래가 터졌어요. 그 고점이 49,150원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1차적으로 그 가격대를 넘어서야 돼요. 여기는 이제 넘어선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일단은 49,150원 딱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9,000원 정도만 돌파를 해줘도 이제 굉장히 편하게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락에 많이 이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상승 전환 쪽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위안과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힘든 장이니까 서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격려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오늘 처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뭐 다시 만든 자료인데 지금 위에 종목이 이제 그 삼성전자고 아래 게 이제 아래 게 오이솔루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21선이면 우리가 흔히 그 재료선이라고 그래요. 61선은 수급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급선이기 때문에 수급선이 깨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정서로 봐서는 외국인이 19일 연속 순매도였기 때문에 수급선까지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일단 요 고점 있죠. 이 앞전 고점 이후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길게는 3개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큰 흐름으로 봐서는 정규열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선을 깨지 않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막 1년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제 다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기간 조정의 혼조 국면에 돌입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5G가 고개를 들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KMW를 한번 보죠. KMW 지금 48,050원이거든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00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49,150원입니다. 이 매물대요.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선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료선이 21선이 깨졌고, 그 다음에 역상관계. 지금 삼성전자라는 것은 이제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역상관계에 있는 5G 섹터 중에서 우리가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KMW죠. 물론 KMW하고 삼성전자는 비교가 불가하죠. 하지만 KMW가 지금 5G가 삼성전자하고 좀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투박한 얘기지만. 그래서 KMW는 지금 21선, 즉 재료선을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이럴 때 좀 장도 안 좋고 이럴 때 거래가 좀 많이 수반이 되면 대략적으로만 한 200만, 최소한 200만 주 가까이 수반이 되면서 21선을 뚫었으면은 좀 확신을 갖고 제가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힘이 좀 굉장히 어깨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쉽지만 그나마 오늘 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양봉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 이거래량이죠. 고가가 29,150원인데 이때 물량의 상당 부분은 소멸이 됐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죠, 2차. 요때 고점이 이제 57,800원이거든요. 이 고점까지는 가야 되겠죠. 최소한 이 고점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65,000원이죠, 65,000원. 요때는 이제 장중고가가 65,700원이네요.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또 그 심리적인 저항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수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KMW가 65,000원마저도 가볍게 회복을 해준다면, 이제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세를 완전히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역사적 고점 8만원 돌파하는 추세 반전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KMW 하여튼 좀 마음고생이 부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이제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볼까요? 오이솔루션이 4분기 좀 모멘텀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어제 상승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시장 감안하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죠. 장중에 제법 좀 올랐다가 61선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KMW는 21선을 좀 돌파할까 말까 그러한 상황인데, 오이솔루션은 21선을 먼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1선 수급선이 되겠죠. 오늘 수급선까지도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내년도 상반기, 제가 보기에는 뭐 상반기까지 필요 없고 1분기 정도죠. 3월까지죠. 1분기까지 가장 강력한, 시장 전체를 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는 역시 단연 5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이솔루션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죠. 이게 어제 오후에 나온 겁니다. 중국 시장을 노린 50기가 BPS급 양방향 광 트랜시버를 출시했다. 오이솔루션은 이제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송수신기죠, 송수신기. 광 송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핵심 부품이죠, 핵심 부품. 이거는 이제 50기가 BPS급 양방향 트랜시버는 중국 5G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5년까지 우리 돈으로 이제 하나로 한 200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향 관련 업체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시대적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10이라든가 10기가 BPS라든가 25기가 BPS급을 사용했는데, 이거로는 사실 이거로는 그 5G 환경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4G 환경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게 이제 당연히 필수죠. RFHC가 핵심 논리가 뭡니까? 기존에 이제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에서 그게 이제 그 4G 시대죠. 4G 시대인데 5G 시대를 커버를 못하죠. 5G 시대는 지러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가 대세라고 보는 거죠. 같은 논란입니다. 거기에 뭐 RFHC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굉장히 대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그 캐파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커지죠. 그러니까 50기가 BPS 자꾸 헷갈리네요. 그거로도 이제 그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00기가 BPS급 요것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분기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본의 KDDI 향 광트랜시버 납품이 시작이 됐고요. 요거는 신한증권 11월 29일 날 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이프증권이죠, 케이프증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재화라는 게 이제 국산화인 거죠. 이 원가의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일본 업체 스미모토하고 미쓰비시. 일본이 사실 그 핵심 부품 소재는 뭐 꽉 잡고 있죠. 근데 이게 원가의 뭐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국산화를 시킨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광 트랜시버 핵심 부품인 LD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산화. 요것도 이제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G 종목을 전반을 보니까 오이솔루션이 특히 이제 4분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주도주 내비게이션 알죠? 지금 이제 요거는 자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없이 RFHC는 지금 역사고점 좀 돌파하고 이제 조정 뒤에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돌파하고 지금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고 이런 게 필요하죠. 기간 조정이. 그다음에 KMW는 가격 조정이 이제 끝난 상황, 거의 뭐 끝나간 상황. 오이솔루션은 끝나고 이제 조정 과정이죠. 이러한 파동이 남아 있죠. 이노와이어리스도 요 정도. 그다음에 FR텍이라든가 이제 RF텍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아요. 5G에서 역할이 작아요. 그냥 그래서 칠형제 중에서 막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내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KMW 받고 오이솔루션 봤죠. 그 다음에 이제 RFHC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플러스 100원 정도네요. 하여튼 지금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과정이고, 뭐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지난 5월이죠. 5월,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압박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이때 상당 매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지금은 조정 과정인데 내년을 향해서는 지금 산다면 이제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부품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죠. 무선망 최적화 프로그램이죠. 유지보수료가 한 13%, 14%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전 비중 같은 거 잘 보세요. 그 유지보수 비중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80%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팔게 되면은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런 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서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은 5G 외에도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원래 21선 전에서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5G 테마 전반이 무너지니까 이제 같이 무너진 거예요. 얘한테 잘못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역시 뭐 굉장히 양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RF텍. 자, RF텍이 고점을 먼저 찍고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죠. 먼저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 조정 과정에서 저점을 세우는 단계인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얘가 RF텍이 사실 뭐 KMW를 끌어간다는 게 제가 봐도 조금 약간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할텍. F할텍은 세력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력주. 그래서 올라갈 때는 F할텍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5G에 관심 있으시면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F할텍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할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빠질 때는 또 급격하게 빠지는데 오를 때는 또 다이나믹하게 오르죠. 자, 월봉은 뭐 월봉 차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역사적 다중저항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 예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